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항암식품 9번째 최고의 건강식품이죠. 제가 지난번에 닥터 풀만의 G밤새 S까지 다 했는데 혈관 신생 억제를 하면서 콩 종류를 좀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콩 종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G밤새 B에 해당되는 콩 종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두가 단백질이 100g 가운데 34.5g이에요. 과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할 만큼 단백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질, 탄수화물, 칼슘, 인, 철, 칼륨이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정말 귀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콩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지질, 탄수화물, 칼슘, 인, 철, 칼륨이 또 굉장히 많고 비타민 B군들이 전부 다 많은 걸로 봐서 콩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면 파이토케미칼의 폴리페놀, 그다음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제네스틴, 제네스타인, 다이드세인, 그 다음에 다이신, 콩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제가 콩 종류 영양 분석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보면 대단하시죠? 강낭콩을 비롯해서 흰 강낭콩이 굉장하고요. 그 다음 병아리콩, 완두콩도 좋고요. 대두, 팥, 녹두, 렌틸콩, 검정콩 전부 다 영양이 골고루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이 골고루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렌틸콩은 특별히 10대 항암식품에 들어가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몰리브덴이 100g 가운데 300%, 100g만 먹으면 우리 하루 필요량의 300%, 그러니까 33g만 먹으면 하루 필요량이 채워진다는 거죠. 특별히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더라도 신장질환자는 섭취를 좀 자제해야 됩니다. 고칼륨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흰 강낭콩에는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저항성 전분.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흰 강낭콩 보면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섭취하면 어떡하나. 근데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한 절반밖에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 흡수도 낮춰주기 때문에 심장질환에도 좋습니다. 2017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마른 콩, 일반 콩과 건강상의 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마른 콩은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당뇨, 항비만, 항염증, 항돌연변이 따라서 항암 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폴리페놀이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일반 콩류에는 폴리페놀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소플라본, 식물성 에스트로겐들이죠. 생체 내에서 에스트로겐 작용에 기량작용을 하는 반대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유방암이 걸리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암작용에 더 좋습니다. 항암작용은 암세포 증식에 작용하는 효소에 관련해서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또 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정상세포 아니죠. 암세포죠. 그 다음에 발암을 억제합니다. 주로 호르몬과 관련된 암, 유방암,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암을 예방하고요. 항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LDL을 낮추면서 HDL을 올리기 때문에 항심장 질환에
유효합니다. 제네스테인, 강력한 항암, 유방, 결장, 종양, 전립선 암에 항암작용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작용이 있고요. 항심장질환, 항염증, 염증 사기가 암이라는 거 아시죠? 항심장질환, 동맥경화 억제다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을 규칙화하는 P21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암세포는 그냥 성장 억제하는 것이 없고 그냥 독식하잖아요. 정상세포를 규칙화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 다음 암세포 성장을 돕는 단백질 VEGF, 혈관 세포 성장, 표피세포 생장하는 혈관, 그게 혈관을 만들어내는 데 작용하는 거죠. 그거 억제로 세포 자멸사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 상태의 제네스틴이 불용성이고 생리적 이용성은 더 높으면서 혈액에서 8시간이나 오랫동안 작용이 가능하고요. 강력한 항암 물질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청국장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죠. 2015년에 Advances in Nutrition이라는 잡지에 보면 제네스틴과 암, 최근 입장, 도전과 미래 방향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제네스틴이 주로 세포 주기와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전이를 억제한다. 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 외 신호조절 효소, 신호경로 조절로 항암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책인데요. 같은 연도에 나온 데 보면 곡류와 두류의 식이섬유 함량 비교해놨는데 대두는 보니까 탄수화물은 36.9%인데 비해서 식이섬유는 가장 높죠. 34.5. 우리나라에서 식이섬유 비율이 지금 100g을 했기 때문에 34.5g은 34.5%에 해당되잖아요. 20% 이상이면 기능성 식품 만드는 데 가능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허가 낼 수 있습니다. 자, 식이섬유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듯이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용성은 물에 녹고 주로 위와 소장에 머물면서 포만감을 일으키나 소화작용은 없죠. 안 되죠. 그대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위에서 주로 혈당을 흡수하고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LDL을 흡수하고 중성지방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서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을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빨리 통과해서 배변으로 나오고 배변량을 늘리는데 수용성 식류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한천, 미역, 치아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지만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죠. 메주콩, 강낭콩, 렌틸콩, 흰 강낭콩 또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와 심혈관, 뇌졸중, 동맥경화 질환을 예방한다는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소화관을 빨리 통과해서 배변으로 배출되는데 장을 청소하고 장의 pH를 조절합니다. 장의 pH가 그러니까 숫자가 산도가 높은 경우에, 숫자가 낮은 경우에 암이기 때문에 낮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관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세균 먹이로서 대장 내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해균 1, 유해균 2, 중간균 7 이런 비율을 항상 맞춰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암 물질을 생성하고요. 면역력을 높이고 변비를 억제하고 대장암을 억제하고 체외로 독소 배출하고 각종 암 예방하고 체온도 생성하고 짧은 고리 지방산 우리가 아까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짧은 고리 지방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고리 지방산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용성 식이섬유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 짧은 고리 지방산이 각종 장기를 튼튼하게 하고 뇌화장애, 스트레스 감소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또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산의 90%를 막고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을 낫게 해주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낮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6의 영양소, 식이섬유를 제6의 영양소로까지 부르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디에 맞는가 하면 치아,
또 콩 종류, 대두, 병아리콩, 렌틸, 강낭콩, 완두콩, 콩 종류에 이렇게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게 얼마만큼 영양학적 가치가 있는지, 우리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보니까 우리 세포가 암이 되는 순서를 이렇게 딱 논문에 밝혀놔서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정상세포가 이제 암세포 되려고 개시되는데, 그러면 암세포, 신생물 전이라고요. 아직까지 안 됐다고요.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튜머나 캔서를 같은 말로 쓰는데 튜머가 한 단계 앞이네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암이고, 이제 암이 전이 되면 암 환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암 전이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2004년에 내추럴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닥터 포크만이란데 여성 교통사고를 당한 40 내지 50세 여자 환자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이 유방세포를 정밀검사해봤더니 40%가 유방에서 암세포가 발견됐고 남자는 50 내지 60세 교통사고 사망 환자 전립선 암을 세포를 검사해봤더니 50%가 전립선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이렇게 되면 70세가 되면 100% 갑상선 암세포 발견될 것이나 이들은 암세포가 아니고 암의 징후를 가지지 않고 멀쩡한 건강한 사람으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본 게 그 다음이죠. 자, 흰 화살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암세포를 모두 다 하루에 한 5,000개 이상씩 다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저렇게 생겨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BEGF 아까 그 혈관 표피세포 성장인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암세포가 자꾸 혈관한테 뭘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크거나 전이 되려면 반드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혈관한테 계속 혈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혈관이 만들어지면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의료계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2010년에 윌리엄 리가 발표한 겁니다. 화학요법은 암세포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건데 이 혈관신생요법은 지나가는 혈관이 암세포한테 혈관을 내주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세포 자체에 혈관이 막 생성되는 것을 막는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겠죠. 훨씬 더. 그래서 이 암세포가 혈관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다른 데로 막 가면 뭐예요? 전이죠. 암 환자들이 죽는 직접적인 원인이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면 윌리엄 리가 우리가 암세포를 굶기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가 했는데 우리가 도표를 보면 대부분 많은 게 좋고 적은 게 나쁜 거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표는 반대입니다. 적은 게 좋고 많은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혈관 신생이 되는데 아까 암세포가 작을 때는 그냥 산소하고 분압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그냥 살 수 있는데 크려면 또 다른 데 전이 되려면 반드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걸 혈관 신생이라고 그러는데 혈관 신생이 안 되면 암세포가 작용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전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암 환자가 아닌 거죠. 암세포는 가졌지만 그대로 정상 건강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항암제 4개 하고 일반 약물 7개 하고 음식 16개 하고 갖고 실험을 했더니 콩 추출물과 대두가 대단하잖아요. 이 뭐예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은 아티초크, 파슬리, 베리류도 제가 했는데 이 아티초크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죠. 많이 드시는데 꽃 받침밖에 못 먹으니까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콩 추출물과 대두 다른 종류의 콩들이 얼마나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암이 전이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콩 종류에는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은데 색깔을 다르게 주황색 쪽으로 해놓은 게 전부 다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종류인데 보세요. 강낭콩 좋죠? 흰 강낭콩 좋죠? 병아리콩, 완두콩, 대두, 팥, 녹두, 진우니콩, 서리태, 렌틸 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이 항암 작용을 한다. 이만큼 많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 이렇게 복잡한 도표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종양세포 개시에서 암이 되는 단계를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맨 위에서 보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죠. 산화 때문에 손상되면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나 페놀이 지금 오늘 콩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노란 것입니다. 이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 다 같은 종류예요. 식이섬유, 식물 스테롤 페놀이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져서 혈관 수축 또는 이완에 영향하는 물질인데 이것도 종양개시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자체가 하루에 5,000개 정도 암세포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전 발암물질 그러면 P450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한번 막아줘요. 그 다음에 최종 발암물질이 되면 그 다음에 GST라고 항산화제가 막아줍니다. 그러면 DNA 발암물질 복합체가 되면 셀레늄이 DNA를 수선해주게 돼요. 그러면 종양개시세포가 이까지 성공하고 왔다. 그러면 이게 자라는데 촉진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염증이나 또 세포 자멸사를 통해서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전암세포로 갑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면역계에서 P21이 다시 이걸 없애죠. 또 염증세포 자멸사가 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것들이 암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암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인데요.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 몸을 대단하게 만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되지 못하게 지금까지 10번이나 차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암 환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정말 제대로 안 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암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전이가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을 거죠. 그 최종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막아주는 것이 뭐예요? 혈관 신생 억제죠. 그래서 이 콩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서 살아남으려면 콩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